안녕하세요. 강력교 이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502페이지의 소방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1절의 건축허가 등의 동의 등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살펴봅니다.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관리와 관련되어 우선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게 있습니다. 특정 건물을 건축하게 된다고 하면 그 건축물이 소방대상물과 특정 소방대상물로 구분하여 정해져 있는데, 특정 소방대상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법에 따른 각종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특정 소방대상물에 해당되는 건물 건축하게 되었을 때 설치하는 소방시설이 소방시설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건물을 건축하는 자는 소방시설법이 정하고 있는 설치 기준에 충족되는 소방시설을 건물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안들을 미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에게 확인받은 때에만 해당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방시설과 관련되어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건축 또는 대수성과 관련되어 허가권자인 시, 군, 구청장에게 건축 허가 받고자 하면 미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으로부터 해당 건물에 대한 건축 허가에 대해 동의받은 때에만 건축 허가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게 있습니다. 법은 참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법률에 있어서는 각각의 순위가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민법 공부하다 보면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에 있어서 특별법 우선 원칙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그처럼 법에 있어서는 다양한 순위가 정해지게 되는데, 대한민국의 최고 법령은 바로 헌법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다른 일반 국가와 달리 남북 대치 현상이 심각하기 때문에 군사에 관한 법률을 넘버 2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재해, 재난에 대처하기 위한 방제에 관한 법률이 마련되게 되는데, 이러한 방제에 관한 법률이 우리나라에서는 넘버 2, 다른 일반적인 국가에 있어서는 저 재해, 재난에 대처하기 위한 방제 관련 법령이 넘버 2입니다. 우리나라는 넘버 3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셨던 건축법, 주택법, 민간 임대차에 관한 특별법 등등은 모두 소방 관련 법의 하위 법령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러면 하위 법령의 각종 인허가 처분 받았을 때 상위 법령의 인허가를 의지하는 것은 말도 안 되죠. 다만 상위 법령의 인허가 처분 받게 되면 하위 법령의 인허가 처분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의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시험에 건축허가 받은 때 또는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받은 때 소방시설법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처분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 이런 표현 쓰게 되면 바로 틀립니다. 그래서 개별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시에 해당 건축물에 설치할 소방시설이 법령에 적합하게 또는 하재 안전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설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해당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 내줘야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의 동의받은 때에만 건축허가권자인 시, 군, 구청장은 건축허가 처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허가와 관련되어 사전에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의 동의 받아야 한다, 확인만 해놓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 2, 3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택용 소방시설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살펴보십니다.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주택 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단독주택과 아파트 시설을 제외한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이해하실 게 있습니다. 특정 소방대상물은 소방대상물 중에 소방시설법이 정하고 있는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갖춰야 되는 소방대상물을 특정 소방대상물이라 했습니다. 아파트와 기숙사가 대표적이죠. 그러면 아파트나 기숙사에 대한 건축허가 처분 시에 미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의 동의받은 때에만
건축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셨던 주택, 단독택과 아파트 기설을 제외한 공동주택, 바로 연립택과 다세택을 말합니다. 이런 단독택과 연립 다세택은 특정 소방 대상물 아니죠. 하지만 연립 다세대 단독택에서도 화재 발생 시에 큰 인명피해,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할 목적으로 최근 소방시설법을 강화시켜 특정 소방 대상물이 아닌 연립 다세대 단독택의 경우에도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503페이지와 관련된 개정 자료 살펴보시게 되면 이러한 단독택과 연립 다세택에도 소화기와 불났을 때 불을 끄기 위해 들고 다니는 소화기 보신 적 있죠? 그리고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단독택과 연립택에 설치하도록 최근 법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와 관련되어서는 사실 과거 기출문제를 한번 출제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 적으라고 시험에 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택과 아파트 기숙사를 제외한 연립 다세택의 경우는 소화기,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하여야 한다.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와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에 관한 사항을 이번에 다루고 있는데 크게 시험거리는 못 됩니다.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503페이지에 제2절 특정 소방 대상을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살펴봅니다. 그리고 1. 소방시설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화재 안전 기준이라는 용어를 확인만 해놓습니다. 동그라미 1번입니다.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 특정 소방 대상물의 규모, 용도, 위험 특성, 이용자 특성, 수용 인원을 고려하여 갖춰야 되는 소방시설을 국민안전장관이 정하는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화재 안전 기준 동그라미 놓습니다. 여기 화재 안전 기준, 각종 기준에 대해서는 장관이 결정하는 것으로 기억하시고 화재 안전 기준은 국민안전장관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설치,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그리고 한 장 넘겨놓습니다. 그래서 특정 소방 대상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재 안전 기준, 국민안전장관이 결정한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 화재 안전 기준은 적용 대상, 특정 소방 대상물에 소방 관련법이 정하고 있는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사항으로 우리 504페이지를 함께 살펴놓습니다. 504페이지에 내진 설계, 그리고 성능 위주 설계 찾으셨죠. 시행령이 최근 개정되었는데 그와 관련된 사항들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우선 양가율과 관련된 소방시설의 내진 설계 기준입니다. 프린트물 참고하십시오.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진 화산재해 대책법에 따른 시설 중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소방시설 중에 옥내 소화전 설비, 옥내 소화전 설비 동그라미 놓습니다. 스프링클러 설비 줄만 쳐놓습니다. 물, 분무 등의 소화 설비 추천했습니다. 설치하려는 자는 지진이 발생할 때 해당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국민안전장관이 정하는 내진 설계 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면 통상적인 특정 소방 대상을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국민안전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화재 안전 기준을 적용하는 것 외에 특별히 특례사항으로서 국민안전처 장관이 정하고 있는 내진 설계 기준에 따른 설치 대상 특정 소방 대상물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진, 화재, 재해 대책법에서 정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이고요. 그래서 내진 설계 대상 특정 소방 대상물에 대해서는 우리 소방시설법만 가지고는 제대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내진 설계 기준에 따라 설치할 소방시설이 무엇인지 세 가지 사항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사실 지진이 발생하게 된다고 하면 지진 발생 시에 건물이 붕괴되었을 때 해당 건물에 공급되는 전기, 도시가스가 외부에 노출되어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과 함께 화재가 동시에 발생하게 되면 불 끄야 되죠. 그 불을 진압하기 위한 장비만큼은 지진 발생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내진 설계 기준 적용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불 끌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소화설비이죠. 그러면 이러한 소화설비와 관련되어 특별히 옥내 소화전 설비, 그러면 이 옥내 소화전 설비에 물을 공급하여 불을 진압하게 된다고 하면 물 공급과 관련된 그러한 장비, 그리고 옥내 소화전 설비, 소화전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내진 설계 기준에 부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프링쿨러입니다. 여기 스프링쿨러는 외래에 해당되는 것으로 만약 주관처 나오게 되면 발음하는 대로 적어 놓으시면 되죠. 외래는 발음하는 대로 적어 놓는 게 바로 표준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스프링쿨러, 불 끌 때 사용하는 소화 설비이죠. 그리고 물, 분무 등의 소화 설비. 이러한 세 가지에 대해서는 내진 설계 대상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 가지의 소화 설비가 아니라고 하면, 그래서 우리 소화기, 단독택이나 연립다세대택에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소화기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소화기는 건물 구조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들고 다닐 수 있는 동산 개념이죠. 그러한 물건에 대해서는 내진 설계라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 가지 소화 설비 외 경보 설비나 피난 설비, 소화 활동 설비, 소화 용수 설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내진 설계 대상이 못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구체적으로 내진 설계 대상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 놓습니다. 지금 제시되어 있는 지문은 달랑 세 가지 사항밖에 안 될 수 있지만 우리 시험에 박스 하나 만들어 놓고 여러 개의 예시사항 던져놓고 이 중에 내진 설계 대상이 되는 게 몇 개 있는지 찾아내라고 시험 문제 내기도 합니다. 그게 수능식 시험 문제 유형인데 가끔 자격증 시험에도 이런 문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국민안전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진 설계 기준에 부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 성능 위주 설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 개정된 사항으로 내진 설계 외 성능 위주 설계를 확인해 놓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종전의 특정 소방 대상물에는 소방시설법이 정하고 있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면 그게 법에 적합하게 건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건물이 사용하는 인원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 용도가 무엇인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고 법이 정하고 있는 소방시설만 설치함으로써 충분히 해당 건물 건축했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건물이 만들어지게 되면 실제 화재 발생했을 때 큰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큰 건축물, 고층 건축물 등과 관련되어서는 화재 발생 시에 실질적으로 해당 건물을 이용하는 자의
안전, 생명을 보호할 목적으로 해당 건물의 사용 목적 등을 고려하여 그 사용 목적에 적합한 성능의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능 위주의 설계라고 하는 것은 특정 소방 대상물의 성능을 고려하여 적합한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성능 위주의 설계에 관한 사항들을 최근 법을 개정해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사항들을 함께 살펴보시는데 우리 교재 프린트온입니다. 504페이지와 관련되어 우리 교재 양가로 2번 성능 위주의 설계 자셨죠. 504페이지입니다. 프린트를 보시게 되면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 가로속에 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신축 동그라미 놓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해당되는 건축물이 할지라도 증축, 개축 시에는 적용되지 않고 오직 새로 만들 때만 성능 위주 설계 기준 적용 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능 위주의 설계 대상이 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신축 시에만 가능하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특정 소방 대상물에 소방시설 설치하려는 자는 그 용도 등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한다. 그래서 소방시설 설치와 관련되어 계획하는 것 성능 위주로 설계해라. 그 대상과 관련되어 1번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의 특정 소방 대상물 20만 동그라미 놓습니다. 다만 공동택 중에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제외한다. 이게 아파트이죠. 그래서 아파트는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이랄지라도 성능 위주의 설계 대상이 아닙니다. 사실 이런 성능 위주로 설계하게 된다고 하면 건물 건축 공사 비용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아파트에 적용하게 되면 아파트 분양 가격이 상승할 수 있죠. 지금 당장은 적용하지 못하겠지만 아마 시간이 지나게 되면 저 아파트에도 적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의 특정 소방 대상물 아파트는 성능 위주 설계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다음 항목 하나에 해당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 다만 아파트는 제외한다. 건축 높이가 100m 이상의 특정 소방 대상물 100m 동그라미 놓습니다. 그리고 추천 놓습니다. 지하철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 소방 대상물. 그리고 3번입니다.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3만 제곱미터 동그라미 놓습니다. 특정 소방 대상물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철도, 도시 철도 시설, 서울역이나 지하철역을 말하는 것이죠. 공항 시설. 그러면 얘는 운수 시설과 관련되어 고속버스 터미널, 여객 자동차 터미널입니다. 항만 시설, 인천항 있죠? 부산항 있죠? 그러한 항만 시설을 배제하고 철도, 도시 철도 시설, 서울역이나 지하철역,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공항시설로서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때는 성능 위주의 설계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 영화 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 그래서 요즘 영화관 가게 되면 상영관 여럿 있죠. 그게 10개 이상인 곳이라고 하면 성능 위주의 설계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능 위주의 설계 대상과 관련되어 개념 취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되신 겁니다. 단순히 법이 정하고 있는 소방시설만 설치할 것이 아니라 해당 특정 소방 대상물의 이용 목적, 이용한 사람들 수를 고려해서 좀 더 적합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그런 개념에서 성능 위주의 설계 대상을 정해 놓은 겁니다. 결국 통상적으로 설치하는 소방시설보다 좀 더 많은, 좀 더 우수한 소방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죠. 이러한 적용 대상과 관련되어서는 대로 신축하는 일정한 특정 소방 대상물에 대해서만 성능 위주 설계 대상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게 있는데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보실 사안으로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을 정상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전문가 배치하는 것을 소방안전관리사무이라 표현합니다. 그 소방안전관리사무에는 특급, 1급, 2급 소방안전관리사무로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특별히 의무관리상 공택인 아파트인 경우에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비교되는 것으로서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 있는데, 여기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층수가, 지하철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건물 높이가 120m 이상, 그리고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특급 소방안전관리자를 배치할 대상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특급 소방안전관리상물에 해당되는 것 대부분이 성능 위주 설계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지하철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 그러면 하나 이해하실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건축법과 관련된 사항들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층수 계산 시에 지하층은 배제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토방법에서는 지하층 포함시키는 경우가 여기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지하층을 배제하고 있지만 이 경우는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인 건축물, 그리고 높이는 100m 이상, 여기 특급 소방안전관리상물로 결정된 것은 신축시의 성능 위주의 설계 대상으로 볼 수 있는데 얘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특급 소방안전관리상물은 120m 이상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는 얼마? 100m로 되어 있는데 실수 아닌가 그 생각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확정된 시행령에 따르게 되면 높이 100m 이상인데 성능 위주의 설계 대상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특급 소방안전관리상물은 지하철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이지만 성능 위주 설계 대상은 높이 100m 이상이라는 것. 이렇게 특이한 점은 꼭 한번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성능 위주 설계 대상이 무엇인지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규모에 해당되는 건축물로서 아파트는 이러한 규모 요건을 갖췄을 때 성능 위주의 설계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라는 것 꼭 한번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철도 시설, 서울역이나 지하철, 역사를 말하는데 특별히 도시철도라고 하면 지하철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한 철도시설로서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공항시설,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성능 위주의 설계 대상입니다. 다만 제가 하나 이야기 드릴 게 있습니다. 통상 운수시설이라 불리는 것 중에 4가지를 운수시설이라 하는데 이 2가지를 제외한 고속버스 터미널, 여객 자동차 터미널입니다. 그리고 배에 대는 곳, 항만시설. 이 2가지에 대해서는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도 성능 위주의 설계 대상 못 되고 이 2가지만 한정시키고 있다는 것 다시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여기 3만 제곱미터는 사실 나중에 우리가 시특법에 관한 사항들을 보게 되면 시특법에 적용 대상인 시설물을 1종과 2종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그런 구분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철도시설 등이라고 하면 1종 시설물이고 3만 미만의 경우에는 2종 시설로 보게 되는데 그 시특법상의 면적 요건을 성능 위주 설계 대상에 접목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철도시설과 공항시설은 성능 위주 설계 대상이다. 그리고 우리 영화관 가끔 가보시죠? 저도 1년에 한두 번은 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은 아니지만 가끔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영화관과 관련되어 영화 상영관이 10개 이상인 곳. 그러면 성능 위주 설계 대상과 관련되어 특별히 아파트는 제외시킨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해 놓습니다. 저 아파트에 대해서는 아파트 신축 공사와 관련된 공사 비용이 늘어나고 이러한 것들이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
염려하여 저 아파트에 대해서는 성능유지 설계 대상에서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유지 설계 대상 무엇인지 꼭 구분해 놓습니다. 그래서 내진 설계와 성능유지 설계 대상에 관한 사항 저렇게 각각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3은 방화시설 및 임시 소방시설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다루게 되는데 1번 방화시설과 관련된 행위제한 당연한 이야기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런데 잠깐 우리 하나 살펴주실 것은 1번 보시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피난시설과 방화구역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한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피난시설 등을 폐쇄하는 것 하면 안 되죠. 그러면 가끔 건물과 관련되어서는 건물 옥상이 개방되어 있을 때 여러 가지 안전사고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옥상 출입문 자체가 하나의 피난시설, 방화시설에 해당될 수 있거든요. 이걸 열어놓게 되면 안전사고 발생하고 그 사고 발생했을 때 해당 건물 관리하는 관리 책임자가 업무상 과실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반면 이걸 폐쇄하여 사람들의 출입을 차단하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소방법 위반한 것이죠. 그래서 이 피난시설과 관련되어서는 개방해도 처벌받을 수 있고 폐쇄해도 처벌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참 애매하죠. 그래서 이러한 피난시설 등에 대해서는 이런 자기 부자기와 관련된 처벌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적합한 설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소방시설 생산업체에서는 이런 피난시설, 방화구역, 방화시설과 관련된 폐쇄, 그리고 출입,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자동식 피난시설을 설치해 놓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식 피난시설이 앞으로 만들어지게 된다고 하면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방화시설에 대한 행위제한 당연한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해 주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양가로 이번에는 임시소방시설의 유지 관리에 관한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임시시설의 유지 관리에 관한 문제는 가끔 건물과 관련되어 용도 변경 공사 도중에 또는 수선과 관련된 공사 도중에 불꽃이 튀어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 고양시에 고속버스 터미널 용도 변경과 관련된 공사 도중에 화재 발생해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현장에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위험 작업을 하는 경우라고 하면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초기 대응 장비가 어느 정도 갖출 필요 있죠. 그런 사안들을 정해놓고 있는 것이 바로 임시소방시설에 대한 설치, 유지 관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관리, 보통 특정 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관계인,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가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지만 공사 현장까지는 좀 아니겠죠. 그래서 이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에 대해서는 공사 담당하는 자, 뭐랍니까? 시공자이죠. 시공자가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그라미 1번 보시게 되면 특정 소방대상물의 건축 등을 위한 공사를 시공하는 자는 시공자 동원해 놓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을 하는 경우 설치, 철거가 쉬운 화재 대비시설, 가로속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 관리해야 한다. 그래서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저렇게만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4번에는 소방시설 기준 적용 특례와 관련되어 화재 안전 기준의 적용 여부에 관한 사안들을 각각 다루게 되는데 이쪽은 우리 신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고 소급표 적용되지 않는다 뭐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그에 관한 사항으로 처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가 1번 화재 안전 기준 적용과 관련되어서는 우리 시험과는 직접 관계없는 사안으로 이해하시고 이쪽은 그냥 지나가는 쪽으로 해 놓습니다. 그리고 506페이지에는 소방기술심의위원회라는 게 존재합니다. 화재 안전 기준 등을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두는 위원회를 말하는데 현재 소방시설심의위원회는 국민안전처에 설치하는 중앙소방시설 기술심의위원회와 시도 단위에 설치하게 되는 지방위원회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중앙이란 말은 장관급에 지방이란 말은 지자체에 설치하는 것이죠.
특히 소방법과 관련되어서는 시, 군, 구청장의 개입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시도 단위에만 지방 소방기술심의위원회를 둔다. 그 정도만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제3절 방염 살펴보십니다. 여기 방염과 관련되어서는 최근 시험 문제가 한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염과 관련된 사항도 최근 개정되었기 때문에 개정 자료 살펴놓습니다. 507페이지와 관련된 개정 자료 함께 살펴놓습니다. 여기 방염이라고 하는 것은 얘를 불꽃 염자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화재와 관련된 불꽃이 물건이나 또는 커튼 등에 인하됨으로써 건물 전체 화재가 확산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꽃이 특정한 물건에 쉽게 옮겨 붙지 못하도록 방염 처리하는 것을 방염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염에 대한 의미 조금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이러한 방염과 관련되어 방염 대상물을 설치할 대상, 특정 소방 대상물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선 함께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방염 대상 물품을 설치하게 되었을 때 그 설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그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살펴보시는데, 우선 프린트물과 관련되어 507페이지에 관한 개정 자료 확인해 놓습니다.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실내 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방염 대상 물품은 방염 쏟는 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방염 쏟는 기준 동그라미 주십시오. 그래서 방염 대상 물품은 방염 쏟는 기준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방염 대상 물품을 설치할 대상, 특정 소방 대상물이 무엇인지 확인해 놓습니다. 박스 속에 1번입니다. 근린 생활시설 중에 체력 단련장, 헬스클럽 등을 말하게 될 겁니다. 숙박시설, 방송국 촬영소, 그리고 2번입니다. 건설 옥내 동그라미 놓습니다. 옥내에 존재하는 다음 시설로서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가로 속에 수영장은 제외한다. 수영장 제외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3번 의료시설 중에 종합병원,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그리고 3번 노유자 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마련합니다. 그리고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그리고 4번에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그리고 5번 추정했습니다.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가로 속에 아파트 제외시킨다. 그리고 6. 합숙소. 그러면 우리가 잠깐 구분해 주실 것은, 여기 방염 대상 물품을 설치할 대상, 이 방염 대상 물품은 방염 처리한 것으로서 동일한 물건을 구입하게 된다고 하면 일반적인 물건 가격이 100이었을 때 방염 처리한 물건은 그 가격이 2배 이상 형성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방염 대상 물품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건축물이라고 하면 그 건축 공사 비용이 꽤 많이 부담될 수 있죠. 그래서 다양한 것들을 방염 대상 물품을 설치할 특정 소방 대상물로 정해 놓고 있지만, 몇몇 건축물에 대해서는 방염 대상 물품에서 방염 대상물 설치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파트입니다. 그러면 아파트에 화재 발생 시 불꽃이 커튼 등에 쉽게 인하될 수 있는데, 이걸 방염 대상 물품으로 설치하라고 하면 설치 비용이 만만치 않죠. 아마 아파트 주민들이 커튼도 자기 마음대로 고르지 못하느냐, 그렇게 화를 내면서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에 대해서는 비싼 방염 물품의 설치 대상에서 제외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운동시설과 관련되어서는 방염 대상 물품을 설치해야 되는데, 실내 수영장에 대해서는 방염 대상 물품 설치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여기 수영장에 화재 발생하게 되면 풀장에 있는 물 이용해서 초기에 불 끌 수 있죠. 그래서 이 방염 대상 물품을 설치할 대상, 특정 소방 대상물은 참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런 용도라고 하면 모두 방염 대상 물품 설치 대상이지만, 최소한 아파트와 수영장은 제외시킨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곳에 방염 대상물을 설치하게 된다면 어떤 방염 대상 물품을 설치하게 되는지 그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살펴보십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관련된 사항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해당 특정 수방 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1번입니다. 제조, 가공 과정에서 방염 처리한 물건. 그리고 2번입니다. 건축물 내부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것. 그래서 우리 1번과 관련되어 가번 보시게 되면 커튼류, 블라인드 포함시킨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줄만 쳐놓습니다. 카펫, 이제 추천놓습니다. 두께가 2mm 미만의 벽지류, 종이 벽지는 제외한다. 그러면 두께가 2mm 미만의 종이 벽지류는 방염 대상 물품 아니란 이야기죠. 그래서 이 종이 벽지에 대해서는 방염 대상 물품 아닙니다. 두께가 2mm 미만의 종이 벽지는 방염 대상 물품 아니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3번 전시용 합판 등, 4번 안막. 이 안막이 바로 스크린입니다. 이러한 스크린과 관련되어서는 화재 발생 시에 불꽃이 쉽게 인화될 수 있죠. 그걸 방지할 목적으로 스크린, 안막에 대해서는 방염 대상 물품으로 정해 놓게 됩니다. 그리고 마번, 섬유류, 합성 수지류 등을 원료로 한 소파, 의자의 경우에는 방염 대상 물품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염 대상 물품에 포함되는 일과 관련된 사항 중에 두께 2mm 미만의 종이 벽지는 방염 대상 물품에서 제외시킨다.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건설 내부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것. 다만 가구류와 너비 10cm 이하의 반자 돌림대 등, 그리고 건축법에 따른 내부 마감 재료는 제외한다. 그래서 내부 마감 재료는, 건축법에 의한 내부 마감 재료는 불연 재료나 준불연 재료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에 안 타거든요. 그래서 이 내부, 건축법에 의한 내부 마감 재료는 방염 대상 물품에서 제외시키게 됩니다. 그 중에 갑은 추천놓고 보십니다. 종이류. 그래서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는 종이라고 하면 방염 대상 물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히 그 두께가 2mm 이상인 것을 말한다. 그래서 2mm 이상의 종이류라고 하면 방염 대상 물품이지만 그 두께가 2mm 미만인 경우에는 방염 대상 물품에서 제외시킨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합판 목재. 덕분에 가끔 건물 건축되는 것 중에 나무로, 목재로 건물 건축하는 것 보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염 처리가 잘 되어 있는 합판이나 목재라고 하면 실제 나무로 만든 집이라 할지라도 화재 발생 시에 쉽게 안 타더라고요. 그러한 성능을 가지는 것을 방염 대상 물품인 목재를 사용했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에 그 나무, 목재로 만든 목조 가옥이 불에 안 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합판이나 목재 같은 경우는 방염 대상 물품에 해당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흡음, 방음. 소음을 흡수하거나 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흡음재 등이 있다고 하면 이러한 것들은 방염 대상 물품으로 정해 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분해 주실 게 있습니다. 이 방염 대상 물품은 참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종이와 관련되어서는 그 두께가 2mm 미만인 경우에는 방염 대상 물품에서 제외시킨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만약 이 종이가 두께가 2mm 이상이라고 하면 방염 대상 물품이죠. 그래서 종이와 관련된 사항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건축법에 따른 내부 마감 재료. 건축법에 따라 특정 건축물에 설치하는 내부 마감 재료에 대해서는 불연 재료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불연 재료로 확보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방염 처리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건물 내부에 설치하게 되는 가구류, 의자, 책상 이러한 것들을 말하는데, 이러한 부분을 방염 처리하게 된다고 하면 아마 가구 가격이 엄청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가구류 그리고 건축법에 따른 내부 마감 재료, 너비 10cm의 반자 돌림대, 이러한 것들은 방염 대상 물품에서 제외시킨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제외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 방염 성능 기준에 관한 사안들을 살펴보시는데, 이 방염 성능 기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법령이 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장관이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염 성능 기준과 관련되어 5가지 사항들을 각각 볼 수 있는데, 이 사항들은 소방기사 또는 소방공무원과 관련된 시험에는 좀 필요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버리고 지나갑니다.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은 버리고 지나가십니다. 그래서 방염 대상 물품의 설치 대상, 특정 소방 대상물이 무엇인지, 이러한 특정 소방 대상물에 방염 대상 물품을 설치하게 된다고 하면 무엇을 방염 처리해야 되는지, 그에 관한 사안들을 각각 보시면서 특별히 제외되는 것, 아파트와 수영장 제외시킨다는 것 기억하시고, 종이류와 관련되어 2mm 이상은 방염 대상 물품이지만 미만인 경우에는 방염 대상 물품에서 제외시킵니다. 가구와 내부 마감 재료, 이러한 것들은 방염 대상 물품에서 제외시킨다. 그 정도 사항을 명확하게 봐놓습니다. 그래서 최근 기출문제에서는 방염 대상 물품, 방염 처리할 물건이 무엇인지 그걸 한번 물어봤는데, 최근 개정 사항들을 고려해서 방염 대상 물품을 설치할 대상, 특정 소방 대상물 물어볼 수 있겠죠. 그쪽에 관한 사항들을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만약 시간이 되신다고 하면 방염 성능 기준도 한번 보시면 좋겠죠.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다음 시간대에 소방 대상물의 안전 관리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